반갑습니다. ST팜 가족분들 투자 파트너 강 대표 인사드리고요. ST팜이 오늘 3%가량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작을 했지만 아쉽게도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해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게 당연하게 시간은 우리 편, ST팜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T팜이 15만 원 선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도 마찬가지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에서 바스로 파립에 대한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럽 종양학회에 발표하기 전에 공시로 나타났기 때문에 ST팜에 대해서 이번에 바스로 파립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에 독성 관련돼서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악성 약 동학 평가 결과 약물에 대한 노출 증가량을 경향을 보였고 방광에는 6시간에서 7시간. 용량 제한의 독성 반응은 관찰되지 않아서 최대 내약 용량은 설정이 되지 않았지만 당연하게 코스트에 대한 부분에 지금 임상 이상에 대한 권장 용량은 360mg으로 설정이 되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년 초에 임상 이상을 돌입을 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기술 이전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겠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왜 이것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세계 최초로 인체 대상 임상 실험을 완료한 물질이고요. 그리고 경쟁 약물들은 독성 문제로 인해서 전 임상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근데 에스티팜은 독성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면은 앞으로 임상을 밟아갈 때 독성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감이 없기 때문에 에스티팜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에스티팜은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매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가 있죠?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수혜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더구나 CDMO에 대해서 레코드를 정리를 해보니까 비즈니스 80% 이상, 그러니까 사업의 80% 이상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등의 글로벌 제약사의 바이오텍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내 매출이 크지 않다. 왜냐면은 신약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신약 개발을 하는데 원료가 필요한 거는 해외 기업들이지 국내 기업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2024년도까지 원료의약품 CDMO를 맡아서 상업화시킨 약물이 10개 이상입니다. 10개 이상. 그러면은 각 약품마다 시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ST팜의 원료에 대한 부분을 또 제공을 해줄 수 있고, 또 CDMO에 대한 부분도 ST팜이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다리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25년도의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mRNA에 대한 부분은 이제 26년도에는 글로벌 1위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러한 내용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더나 최근 mRNA에 대해서 진심을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 일리아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기업들이죠. 근데 mRNA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사실 mRNA가 대체 뭐길래라고 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mRNA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거냐, 저희 사람의 인체가 있잖아요. 인체에서 자발적으로 이 생성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mRNA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만 치료제도 오히려 mRNA로 발견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어떻게 되겠죠? 이제 매주 주사, 한 달간의 주사가 아니라 한 번 맞으면은 끝나는 그러한 형태로 최종적으로 달궈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4분기 당연하게 노바티스의 매출 의약품에 대해서 작년 대비 2배에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랭라자래 죄송합니다. 첫 번째 렉비오죠. 렉비오 2배에 대한 성장률을 보였고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세가 나타나면은 수주에 대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1월 달에는 미국 이상에 대한 에이즈 치료제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라이센스 아웃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암제,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이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했던 일상의 최종 결과가 너무나도 좋게 나왔고, 그리고 내년 항암제에 대한 부분이 이상이 들어가고, 여기에 따라서 뭐 대장암, 비수세포 폐암, 간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키투르다나 타그리소, 티센트리 뭐 많은 물량에 대해서는 원료 제공이 또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내용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mRNA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에 다 올려놨으니까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요구하지도 않고요. 무료니까 그냥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셔라.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더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링크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에는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두 번째 링크에는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